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갑오 을미개혁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오 을미개혁은 개혁 추진의 배경은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했을 때 전주하약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때 정부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선정부가 중앙에 교정청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참고로 지방에는 뭘 설치했나요? 특히 동학농민운동의 발생 지역에서는 그렇죠. 집강소를 설치했습니다. 그죠? 집강소, 농민자치기구였던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개혁안을 실천을 했다. 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선생님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일단 배경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제1차 갑오 개혁이 실시가 되는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특히나 이것이 발단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동학농민군의 제2차 봉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인이 되게 됐기도 했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황에서 수립된 김홍집 내각입니다. 김홍집 내각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 군국 기무처를 설치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것은 갑오개혁의 최고 총괄기구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결정권을 군국 기무처에서 과반수 이렇게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주요 개혁 내용이 되겠죠. 참고로 지금 우리가 갑오년은 1894년입니다. 갑오년. 자, 주요 개혁 내용은 정치적으로 보면 국 내부를 새롭게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국 내부를 새로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실 사무와 정무 사무를 분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왕실 사무든 정부 사무든 그 전까지는 통합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는 분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 내부를 설치를 해서 왕실 사무는 국 내부에서 전담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 더 이상 왕실이 정부의 어떤 사무에 간섭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합니다. 원래 6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때 의정부 6조 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6조는 2호, 예병, 형, 공조까지 해서 6조가 되는데 이것을 8아문으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정치 제도적인 개편입니다. 그죠? 체제적 개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탁지아문은 우리가 8아문 중에 하나거든요. 8아문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탁지아문이었는데 이 탁지아문에서 모든 재정을 일원화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재정을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담당을 하고 막 중구난방이었다가 이제는 1차 갑오개혁으로 탁지아문에서 모든 재정을 일원화해서 담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재정을 일원화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 또한 근대적인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은본위화폐 제도를 확립합니다. 본위화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당 화폐를 뭘로 바꿔주겠다? 은으로 바꿔주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은 금본위화폐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여러분들이 받은 용돈으로 은행에 갖고 가면 언제든지 뭘로 바꿔준다? 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맞죠? 신용이 생깁니다. 그죠? 그 돈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종이 쪼가리였던 1,000원짜리나 이런 지폐가 신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5만원짜리 이렇게 이제 신용을 갖게 되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대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한데요. 바로 공사노비 제도를 노비 제도가 혁파돼서 신분제를 아예 철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분제,
계급 제도가 완전하게 사라지는. 물론 이거는 법제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사라지는 게 현대에 와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법제적으로 사라진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 제도도 폐지가 됩니다. 고려 광종 때 실시되었던 과거 제도가 드디어 가보개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제1차 가보개혁의 경제적 개혁 내용을 2가지 이상 적으시오.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2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는 경관을 보면 청일 전쟁의 성기를 잡은 일본입니다. 성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거의 이기 일본 직전이었다는 얘기죠. 이기 당연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어떤 속국화되어 있던 이 조선을 일본이 이제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2차 김홍집 내각, 역시나 또 김홍집이 나옵니다. 그죠? 제2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하고 군국 기무처를 폐지했다. 군국 기무처를 폐지합니다. 여기서는 김홍집보다는 박영효에게 오히려 큰 관할이 지어집니다. 대표적인 친일파죠. 그래서 군국 기무처를 폐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조금 특이한 점이, 군국 기무처를 1차 때는 설치했다가 2차에는 왜 갑자기 폐지했느냐, 이제 이걸 봤을 때 1차는 일본이 청일 전쟁의 어떤 전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적극적으로 내정을 간섭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 가부개혁은 우리들의 어떤 자주적인 개혁이었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가부개혁이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은 일본이 내정 개혁하려고 간섭을 하려고 이제 봤더니 이런 조선 놈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뭐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막 근대적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일본 중심으로 뭔가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자주적인 개혁의 중심 기구였던 군국 기무처를 완전 폐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일본 중심, 일본의 어떤 적극적인 간섭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종이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홍범 14조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조와 4조와 10조. 요거는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죠? 이와 관련된 이게 이제 반포되었을 때 당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홍범 14조를 여러분들 제시가 하면 가보 2차 개혁이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요 개혁 내용은요, 내각 제도를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각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박근혜 내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관들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실무를 장관들이 담당하게 하는 그런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아문을 다시 7부로 개편합니다. 그러니까 6조에서 8아문으로 해서 다시 7부로 개편한다는 거. 그리고 재판소가 설치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소. 지금도 우리 재판소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재판소를 설치를 하면서 지방관이 가지고 있는 사법권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원래 지방관이 가지고 있었던 3권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권, 군사권, 그 다음에 사법권인데 이 사법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제2차 가부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뭘 반포를 하냐면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합니다. 앞으로의 조선은 이렇게 교육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당연히 누가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시켰겠죠. 그렇죠? 일본도 알았던 겁니다. 그 나라의 어떤 정신과 체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장악해야 된다? 그렇죠. 교육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국 조서를 발표하고요. 한성 사범학교 등의 관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개혁으로 넘어갑니다. 제3차 개혁은 을미개혁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189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을 보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고요. 그 승리 이후에 맺은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는 어떤 조약 내용이 있냐면 바로 랴오뚱 반도를 획득한다. 당연하죠. 청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에게 이겼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떼어줄 수밖에 없었죠. 위치를 보면 자 지도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면 여기가 그쵸? 요동반도입니다. 여기가 산둥반도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이 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나서게 되냐면 러시아가 이거를 나서게 됩니다. 이 러시아는 이제 연해주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죠. 나서가지고 이걸 막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러시아 또한 남하 정책을 추진하려고 수시 때때로 이제 이 지역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막았던 건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도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막아내게 되는 거죠. 못 나온다. 그래서 큰 파이가 주청나라의 어떤 파이가 있으면 이제 일본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서로 합심을 해서 이 나라들이 이 열강들이 청나라를 그냥 3분할해서 먹겠다. 일본은 끼워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삼국 세 개 나라가 간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라오뚱 반도를 청에 다시 반환해주는 그렇죠.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각을 했겠죠. 와 저렇게 청일 전쟁에서 이긴 일본을 러시아가 꺾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일본의 간섭에서 힘들고 이제 벗어나야 하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이제 사명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한 게 바로 미국과 러시아 등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 가까운 내각으로 구성하고 친러 내각이죠. 친러 내각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괘씸했을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나라가 말이야. 우리가 깨갱깽했다고 러시아에 가서 붙어버리네. 괘씸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 되겠다고 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이게 일명 이제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건데. 경복궁 건천궁에 기거하고 있는 명성황후를 그렇죠 칼로 찔러버리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을미사변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일으키고 다시 이제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친일 내각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정치적으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건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해를 연호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895년은 몇 년입니까? 건양 1년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면 단발령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태양력, 양력 알죠? 음력하고 양력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음력만 사용했다가 이제는 양력까지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발령, 그렇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죠. 엄청난 반발을 살 건 뻔하다, 그죠?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을미어 이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을미 개혁도 중단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는데 바로 아간 파천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종이 러시아 공산화관으로 이동하면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됩니다. 김홍집은 친일 파로 몰려가지고요 대중 앞에서 돌 맞아 죽어요. 그렇죠? 절대 친일은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면서 개혁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가보 을미 개혁, 그렇죠? 가보 1차에서부터 2차 그리고 드디어 3차까지 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잘 진행되다가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게 된다라는 사실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료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보 을미개혁 의혹 한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등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에서는 뭐가 있었죠? 개혁 정강 있었고요.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에서는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직강수에서 했던. 그래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해서 신분 철폐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 근대적 개혁이었다. 근대적 개혁이었다. 이렇게 의의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계를 보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추진되어서 일본의 강요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강요 민중은 절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공업 진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개혁안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왜 누가 간섭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의 간섭과 일본에 의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공업 진흥 안 시키겠죠. 왜냐하면 민족 자본이 생기면은 큰일 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국방력 강화가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공업, 경제, 그렇죠? 국방력 강화, 군사 이런 부분 개혁안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보 을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